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7,504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유랑 계양구청장은 내년은 긴축 재정 우려가 불가피하다며 내년 구정 방향에 대한 구정 연설을 했습니다.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 계양구가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7,504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89.1%가 법정 필수 경비로 내년은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특별회계는 177억 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6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계양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수요 및 공공시설 운영비,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성 경비 등의 가파른 증가세로 세출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의 내년 재정 자립도는 14.5%,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은 73.5%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왕구청장은 25일 구의회 구정연설에서 내년도 구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분양된 계양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여 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계양 아라운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작전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주차장 건립 등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부천 옥길 범박에서 서울 강남권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6일 양재역 방면 광역버스 노선을 포함한 신규 9개 노선을 승인했다며 총선 공약이 실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노선은 소사 공영 차교지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 양재역과 서초 문화예술회관까지 운행하며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남 직행버스 개통으로 부천 옥길 범박지역 일대 서울 강남권 이동이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26일 새벽 0시 50분쯤 부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 IC 인근에서 7.5톤 트럭이 정차 중인 5톤 트럭, 공사 작업 차량 등과 잇따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5톤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나머지 차량의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차 중인 B씨의 5톤 트럭을 추돌했으며 이후 사고 충격으로 B씨의 트럭이 공사 작업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구간은 당시 방음벽 보수 공사 여파로 3, 4차로가 통제된 상태였으며 B씨의 트럭은 정차한 공사 작업 차량으로 인해 멈춰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4일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김포시청 미래도시건설과나 사업시행자 보상사무소에서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노조, 유관기관은 26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직영정비소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사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부평 2공장 매각으로 때마다 국내 철수설이 불거진 만큼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국민 열세를 지원받고도 내수를 포기하려는 GM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책을 마련할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와 함께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행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천시 의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제9대 부천시 의회 임기 마지막 감사 현장을 오늘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행감 초반 부천시 문화 분야 예산과 정책 미비점부터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아트센터 건립 등 각종 문화 사업을 위해 발행한 부천시 지방채가 상당 부분 제때 상환되지 못하고 이른바 빚내서 빚갚기식 차환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갚지 못한 빚에 더해 대규모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의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1,148억이 들은 아트센터입니다. 빚이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시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간 아트센터입니다. 대표이사 부재 7개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 초기부터 지적돼 온 부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보존 소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차례 지적에도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흥시에 있는 가건물로 이전했다가 시흥시에서 퇴거 명령받아가지고 다시 부천시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분들의 이제 전수 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또한 우리가 대출을 받아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차환을 하는 지금 이런 부천시의 상황인데 그 월세로 이제 임대 공간을 주는 거를 전세로 돌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 회의비 과다 지출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회의비가 타 기관들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타 출연기관들과 회의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여기에 몇 배예요? 저희가 부서가 총 10개 부서입니다. 한 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지만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이 사용된 걸로 되어져 있지만은 대표님, 제가 사업을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카드가 한 개가 아닙니다.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물며 같은 업소에서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불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3연륙교에는 전망대와 엣지워크, 친수공간과 하부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망대 이용요금이 만원에서 3만원, 엣지워크는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인천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요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원 간 충돌이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측은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타깃이며 인천 시민에게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엣지워크의 경우 시설 이용자를 1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비용은 매년 14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입은 1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청은 현재 요금은 매년 3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방향으로 설계돼 적자폭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원안에서 인천 시민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이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사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나섭니다. 3노조 역시 파업과 관련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본 뒤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번호판 2,600여 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뒤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수액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천여 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1,200여 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대형 동물병원 41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수사한 결과 3개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의 사체, 조직 일부를 포함한 폐기물과 폐의료기구로 한 달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아동센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3.0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교육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은 주 2회에서 4회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지역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 서울 고속터미널과 사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 센트럴 등이 제안한 개발 계획에 따르면 노후화한 경부 영동 호남선 고속터미널은 지하로 통합되고 현대화됩니다. 지상부는 최고 60층 규모로 업무와 판매, 숙박과 문화, 주거가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 교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사전 협상 과정을 통해 전문가 등과 함께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발 계획안은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인천 지역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